현재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건데 현재 이제 현금 부자,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절대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기업,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15개 기업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. 첫 번째 이제 이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기준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알트만 제트 스코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사이트에 가면 이 제트 스코어라는 게 아마 G 스코어가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. 웬만한 사이트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. 이게 이 스코어는 뭐냐면 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측정하는 신용 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점수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 좀 많이 해당이 돼요. 그건 이제 이 지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제조업을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. 소프트웨어 회사나 뭐 대부분의 그 제조업의 유형 자산이 그렇게 많이 없는 데는 좀 쓸모가 없긴 해요. 그래서 일단은 보면 1.8, 이 점수가 1.8에 가까울수록 이 기업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. 그다음에 3에 가까울수록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거. 요거에 이제 주요 포인트고요. 그다음에 S&P 500 평균은 2.8입니다. 지난주까지 해서. 지난주 중간까지 아마 2.8로 나오더라고요. 2.8이 평균이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이걸 훨씬 뛰어넘는 기업들이라는 거고요. 다음을 보면 Z 스코어는 여기 나오는 그 5가지 A, B, C, D, E 이 5가지를 가중을 하는데 1.2, 1.4, 3.3, 0.6, 1로 이제 가중을 해서 이 값을 매기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 A는 이제 워킹 캐피탈, 운전자분 나누기 토탈 에셋, 총 자산으로 나눈 거고요. 여기는 이제 리테인드 어닝스에다가 토탈 자산 나눈 거고 뭐 이건 EBIT를 가지고 토탈 자산으로 나눈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D는 주식의 시장 가치분의 총 부채로 나눈 거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출을 총 자산으로 나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비율이죠. 이 비율이 이렇게 높을수록 이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없어진다. 그러니까 줄어든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런 걸 구할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이 점수를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이 그림에 회색으로 된 이 표시된 거죠. 이 회색으로 표시된 요게 여기에 보시면은 S&P 500의 그 중간 값을 가진 기업의 이 순부채죠. 순부채 넷 대칭 순부채를 뭐죠? EBITDA로 나눈 값이에요. 그러니까 이 나눈 값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올랐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우량 그 현금이 많아서 현금이 너무 많고 아주 우량한 절대 파산할 것 같지 않은 기업보다 어떤 기업이 더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당연히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위험성을 띈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.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. 시장은 당연히 되게 안전한 주식보다 약간의 위험성과 성장성을 띈 주식이 당연히 더 좋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꺾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. 이 그래프의 해석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요 밑에 이제 파란색 선은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기업들의 아웃퍼포밍 그 성과가 올라갈수록 이런 기업들이 성과가 더 좋은 거고 내려갈수록 당연히 이제 약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기업이 좋았으니까 이게 쭉 내려간 거죠. 이게 가다가 요즘에 이제 이게 약간 올라온 그런 거고요.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대 상황이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바뀌고 있는 너무 많이 벌어진 그런 흐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엄청난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고
이게 이렇게 좁혀질지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업은 여기에 나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5번째, 첫 번째가 아니라 순위상 15등 15번째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섹터는 IT에 해당되죠. IT. 반도체 설계 이런 쪽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유명한 회사니까.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알트만 스코어, Z 스코어가 11.2예요. 상당히 높죠. 그러니까 15등 하는 회사의 그 스코어가 11.2니까요. 근데 아까 제가 이제 3 이상만 돼도 절대 파산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. 현금 부자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4등 기업은 IPG 포토닉스라는 기업이고요. 티커는 IPGP인데 이 기업도 뭐 20몇 프로 정도 조정받았죠.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Z스코어는 12. 여기도 IT 기업이고요. 여기는 파이버 레이저라고 해서 뭐 섬유 관련 레이저 뭐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예요. 레이저 시스템 설계 개발하는 회사인데 뭐 광학 레이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저도 매매나 이런 걸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업도 CBU로 상당히 높다. IT 기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 13번째 기업은 이 기업도 다 잘 아시죠? 저번에 저 헬스케어 ETF 할 때 나왔던 기업이죠.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. 이 기업은 Z스코어가 12.3. 12.3을 기록하는 헬스케어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. 당연히 저번에 이야기했듯 심장과 관련된 심장병과 관련된 그 회사이고 그러한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12번째는 스카이웍스 솔루션. 이것도 다들 이 기업도 유명한 기업이니까 아실 겁니다. 5G 장비 반도체 제품 설계하는 기업으로 5G 관련 대표 기업이죠.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.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실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런 그 반도체 IT 장비인데 현금성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11번째 기업은 잭 헨리 어소시에이츠라는 기업인데요. 이것도 저도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금융 서비스 기술 솔루션 쪽이에요. 그러니까 금융의 그 기술을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. 특히 이제 지불 처리 관련 페이먼트 관련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기업은 12.6. 이 기업도 IT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번째 기업은 페이스탄널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절삭 공구더라고요.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절삭 공구나 뭐 금속 이런 걸 가공하는 이러한 업체라 산업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금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좀 살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예.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순서로 있으니까 산업재 기업이 몇 개 나오는데 한 2개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빼고 저는 만약에 참조하더라도 이런 기업은 좀 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순위가 9번째인 기업은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? 아이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 기업인데 이게 이제 13이 넘어갑니다. 이 Z스코어가 13.5 헬스케어 업종이고요. 의약품 개발하는 그러니까 독점적인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죠. 이거를 이제 상용화시키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도 바이오의 어떤 그 신약 관련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맥락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또 막상 또 손이 좀 잘 안 가긴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중고차 온라인 옥션 그러니까 중고차를 SK 엔카 같은 그런 느낌인가? 뭐 중고차 거래에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13.6인데 이것도 자동차니까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겠죠. 높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6번째는 다들 이 기업도 아시죠? 베르텍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섬유증 뭐 이것도 되게 어려운 기업인데
낭성 뭐 섬유 뭐 이런 건데요. 우리말로도 좀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16.2 헬스케어인데 요 기업이 상당히 6번째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. 그다음에 5번째는 인투이트라고 해서 인투이트 서지칼하고는 좀 틀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재무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INTU라는 티커를 가진 기업인데 이건 17.2. 그러니까 이 기업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이렇게 주가가. 그래서 IT 쪽이긴 IT 재무 솔루션 재무 관리 쪽으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 번째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엔비디아. 엔비디아가 저는 이거 보면서 엔비디아가 19라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. 엔비디아가 그 Z스코어가 19 절대 망할 수 없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. 이 기업이 나름 4등에 네 번째에 올라와 있다는 게 참 특이했다.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몬스터 베버리지. 다들 아시죠? 몬스터 베버리지가 주가가 이때가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잖아요. 이 기업이 이제 뭐 임의 소비재인데 이게 이제 스코어가 20이 넘어갑니다. 22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. 어마어마하게 건전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주가도 좋았는데 이것도 되게 높고요. 주가가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조정을 조금 받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등인 기업은 아까 말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기업의 Z스코어가 22.9 다들 이것도 이제 헬스케어 할 때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렸죠. 로봇 수술 관련 기업이니까 복강경 그 로봇 수술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매수 대상 어떤 후보군에 좀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망의 1위 기업은 저도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. 이 심장 A바이옴드라는 회사인데 심장 관련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요. 이 기업이 이제 스코어가 32 넘어가면 32점인데 이 기업은 심장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. 근데 이것도 좀 잘 몰라서 저도 그러니까 심장 뭐 펌프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제가 관심권에 들 수 있는 기업은 또 아닌 것 같아서 1위긴 하지만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15개 중에 좀 그래도 건질 게 좀 몇 개 있잖아요.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매수 후보군을 좀 추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너무 그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따로 워낙 그 지난주 했던 팡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소위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. 큰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가? 첫 번째 이제 애플 같은 경우로 보면 애플은 이 Z 스코어가 4.2니까 3을 넘어섰으니까 일단 그 충족하죠. 훨씬 이제 3을 넘어서는 숫자니까 충족을 하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이 그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기업이 뭐 10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4.2고 근데 이제 IT 섹터의 그 평균 Z 스코어는 2.4입니다. 2.4. 제가 그 찾아보니까 2.4고 얘가 4.2예요. 그러니까 전체 IT 섹터는 뭐 중간 정도 되네요. 그죠?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딱 중간 정도 되죠. 1.8에서 3 사이니까. 두 번째 아마존은 애플보다 높아요. 그래도 5.1. 네, 5.1이고요. 네. 대신 아마존은 이제 뭐 저런 거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만큼 이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. 그다음에 아마존의 그 임의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1.8이에요. 되게 안 좋죠. 아마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죠? 아마존 때문에 이 모양일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이 다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. 아마존 5.1로 상당히 높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
알파벳, 구글 알파벳은 더 높습니다. Z스코어 8.2. 이거면 좀 뭐 배당 안 주는 탓도 있겠죠, 뭐.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1.5. 네 번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스코어가 5.3. 아까 IT 섹터 2.4니까 애플보다는 좀 높죠. 네, 5.3으로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, 그다음 마지막 그다음은 이제 페이스북. 페이스북도 현금 보유량이 많다 보니까 10.1. 상당히 높죠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, 의외로 이제 어떤 M&A나 뭐 다른 그런 거보다는 되게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워낙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죠? 그 이 법적 제재에 대한 합의금 이런 걸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걸 많이 쌓아뒀나?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10.1로 상당히 높고요. 근데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Z스코어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좀 더 가까운 제조업을 좀 판단할 때 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든 페이스북이든 저기 뭐죠? 구글이든 이런 쪽은 조금 숫자가 높은 게 일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.3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.